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영화 등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등등입니다. 네, 그 두 분 감독님들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앞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바얌섬 연출한 김유민입니다. 네, 저는 한채 연출한 정범입니다. 네, 저는 배우 이상훈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화 하려고 하는데 저희의 그 만남이 일단 좀 특별함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 셋이 어떻게 만나게 됐죠? 사실 무국제에서 만났죠. 네, 저희는 이제 먼저 만났고 네네. 작업하면서 맞아요. 작년 저희가 벌써 1년 다 돼가잖아요. 1년 넘었죠. 넘었나요? 네. 그렇죠. 작년에 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바얌섬과 한채가 또 이제 비전 섹션으로 네. 같이 또 오게 돼가지고 그때 참 신기해요. 그때 만나는 게 참. 네. 술을 엄청 먹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아마 제가 유민 감독님을 마리끌레르 그 사진 찍으러 갔을 때 맞아요, 처음 맞아요. 만났을 거예요. 네. 그때 그쵸? 우리 우리가 감독들 다 네. 모여 그래가지고 엄청 어색했는데 거기서 말 걸어주셔가지고 맞아요. 아니 그래요. 난 처음에 딱 봤을 때 외국인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되나 하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엄청 고민하다가 얘기했다니까요. 그때. 맞아요. 네. 근데 한국말 엄청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죠. 실제로 외국인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뭐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한데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 분이어가지고 그런데 영화는 한국 감독님들보다 더 한국적이잖아요. 조선시대 사극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원래 예전에 그 단편으로 이 감독님과 배우로 만나서 먼저 네. 인연이 있었고 맞아요. 작년 바얌섬 영화에 또 저는 출연을 했었고 한채는 이제 또 다른 이 영화로 온 건데 서로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해운대 해변에서 GV 우리끼리 우리끼리 셀프 GV를 하면서 맞아. 거의 뭐 부산 영화제 기간 내내 해변에서 그 캔맥주 마시면서 맞아요. 친해진 거죠. 아 좋았죠 그때. 다른 영화 얘기들도 하고 서로 영화들 뭐 맞아요. 어떻게 찍었냐 뭐 이런 거 맞아요. 엄청 많이 물어보고. 저희가 그때 영화 얘기로 맨날 밤을 지샜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1년 지금 조금 넘게 지났고 우리 만나면 어차피 맨날 영화 얘기 떠드는 거 차라리 이렇게 우리 얘기 나누는 거 그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쵸. 해가지고 저희가 모이게 됐죠. 소개도 해드리고. 네네. 네. 그리고 너무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 또 홍보가 잘 안 되고 못 보신 분들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영화는 그러면은 유민 감독님이 픽한 네. 한번 소개 간단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픽한 영화는 배창호 감독님의 꿈이란 영화입니다. 음. 안성기 씨 주연이시고 90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유튜브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그 한국 고전 영화 채널 가시면 그게 제일 메리트죠. 좋아요. 접근성이 엄청 좋죠. 네, 누구나 그냥 유튜브만 키면 네, 볼 수 있으니까. 바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네. 꿈이 배창호 감독님의 꿈 말고도 보니까 여러 영화가 있더라고요. 55년도작도 있고 70년대, 70년대도 있고. 네네. 네. 근데 지금 오늘 할 거는 1990년 90년도에 배창호 감독님의 꿈. 네. 그 줄거리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아, 네. 제가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요거 보고 뭐가 할까요? 이거 좀 길긴 하네요. 근데 네.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네네네. 아니면? 네, 그냥 어떤 스님이 그 달래라는 그 아씨를 보게 돼서 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제. 네, 너무 스포일러인가? 아니 상관 어차피 제목이 꿈이어서. 네. 근데
네, 사실 줄거리가 그렇게 뭐 별로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의 어떤 한 가지 결단으로 이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는 스토리로 이렇게 펼쳐지죠. 네. 참고로 저희 스포일러 아, 네. 별로 걱정 안 하고 얘기하실 거죠? 네, 이 아이, 채널은 그냥 스포 하시죠. 네네 다 네. 사실 거의 다 뭐 고전 영화들이나 옛날 네, 영화들 그렇죠. 이미 나온 영화들 위주로 할 거라서 이게 지금 만약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저희가 스포를 마음껏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를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보셔도 그래도 좋은 영화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긴 이게 해요. 줄거리를 알고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제작된 환경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색감과 또 미장센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보시면서도 우리 이야기가 아마 안 떠오르시지 않을까 이 영화를 보면서 네, 네. 예, 그냥 쭉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러면은 마음 놓고 줄거리를 하자면 어떤 스님이 있는데 어떤 아씨한테 반하게 된다. 들어요. 예. 결혼을 앞둔 아씨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 아씨를 범한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범해서 둘이 같이 도망을 가서 살게 되고 음.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과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궁금해하면서 보게 되는 영화라고 그렇죠. 하면 될까요? 네네네. 네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감독님은 너무 좋았으니까 소개를 하셨을 거고 정범 감독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 영화를 참 분석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 플롯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 현생과 꿈과 그리고 다시 현생으로 돌아오는 어떠한 이런 삼막구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아, 네. 네, 삼막구조 크게 보자면. 근데 그 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저는 충격적이고 도발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게 처음에 현생에서 꿈으로 가는 지점이 사실은 그 꿈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영화는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이 사실 저한테는 너무나도 많은 영감들도 주고 참 배울 점이 많고 내가 왜 이런 영화를 유민 감독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이제야 봤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영화입니다. 네. 저도 예전에 단편 같이 작업할 때부터 이런 영화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추천해 주신 게 이제 그때 뭐 60년대 영화도 있었고 네. 네. 보면서 되게 좀 놀라게 돼요. 보면서 저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찍었지? 이런 것들이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제약이 많은 시대였을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렇죠. 근데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어디서부터 진짜 저 일단 그 네. 시작 폰트가 너무 좋아요. 그꿈 이게 그 빨간색. 글씨로 빨간색으로 딱 그게 또 거기 촬영했던 그 절에 스님이 써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인터뷰 나중에 아. 하나 찾아봤었는데 네. 그래서 그것도 네 그거랑 또 이 옛날 영화들 그 한국 영화들 보면 다 빨간색으로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막 그 이태원 제작 그 8, 90년대 영화들이 그렇죠. 되게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저는 뭐라 그러지? 좀 정겨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주는 또 그 강렬함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약간 레트로 같은 느낌도 맞아요, 주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그 바얌선 포스터도 좀 그러지 않아요? 네, 많이 따라했죠. 네,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막 그때는 또 스틸 찍는 사람을 스칠이라고 쓰더라고요. 막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저는 다 재밌어가지고 크레딧도 재밌어. 네, 그 크레딧도 되게 보면 재밌어요. 그 촬영 부가 아니라 보라고 돼 있더라고. 네, 맞아요. 보라고 그렇죠. 돼 있고. 보라고 돼 네. 있잖아. 그런 것들도 좀 신기하더라고 보면서. 그리고 보통
조 감독님 한 분이고 맞아요. 연출부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약간 팀들 다 한 3명 정도면 끝이고 이게 아마 뭐 촬영 감독님이랑 뭐 한 분 뭐 이렇게 네, 찍은 맞아요. 것 같고 맞아 네, 맞아. 그런 것 같아. 그게 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스텝 수도 엄청 적어가지고 그게 참 신기해요. 34년 전에 네. 그렇죠. 영화를 찍었던 그 현장은 과연 어땠을까? 네. 그것도 필름이니까 그러니까요. 아 맞아. 다 갈아야 되고 뭐 네. 막 조명도 막 훨씬 많이 쳤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촬영 끝나면은 또 필름 가지고 뛰어가서 또 현상소 가가지고. 네, 그렇게 했을 거고. 그 현상소가 크레딧에 나오던데 영자원인가 거기에서 현상을 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크레딧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또 들고 영자원 가가지고 현상하고 아마 엄청 노가다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맞아요. 사실. 네. 근데 요즘 크레딧보다 적어요. 훨씬 인원이. 적죠. 네. 요즘 크레딧 디지털로 넘어왔는데도. 좀 신기하죠. 지금 음. 사실 찍기가 훨씬 편해졌는데 맞아요. 디지털로 하고 막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근데도 이게 인원수가 진짜 엄청 고생했겠구나. 그리고 또 이게 각본이 배창호 감독님하고 이명세 감독님. 이명세 감독님이 같이 네. 쓰셨더라고요. 그게 또 그러니까요. 대박이죠. 근데 그거를 알고 봐서 그런지 이명세 감독님 스타일이 묻어나오는 느낌도 좀 있지 않나요? 그 요번에 이명세 감독님 그 오랜만에 나온 영화 중에 네. 더 킬러스라고 그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아직 봤어요. 못 봤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아마 개봉했는데 그게 이제 네 명의 감독이 만든 앤솔로지 영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명세 감독님이 마지막 작품을 쓰셨고 무성 영화라는. 예. 근데 그 영화도 그렇고 이명세 감독님 예전 작들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스토리의 하나하나의 이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뭐 미술 작품 감상하듯 음악 작품 감상하듯 혹은 뭐 시를 감상하듯 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영화도 약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쇼트 중에 좀 연극적으로 느껴지는 샷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억나는 거 어떤 그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모에가 네. 마을에 처음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조신과 달래가 이제 보고 이제 달래한테 자기가 폐물을 넘기면서 이제 나는 아씨 떠나라.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갔다가 이제 저작거리에서 잡혀가지고 그 창으로 이렇게 아 맞아요. 그 안성기 배우님을 딱 이렇게 앉혀놓고 딱 하는데 그 장면이 딱 그쪽 카메라 방향 쪽으로 딱 세팅이 다 돼 있잖아요. 네. 창들도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 반원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그 구경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약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우체골 같은 네.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떠한 무대 연극을 보는 어떠한 장면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보면은 그게 좀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목이 또 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플롯과 구조가 정확하게 네. 그 미장센이 별로 이상하지 그게 않게. 또 꿈 속의 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인이 꾸는 꿈. 그 맞아요. 황신의 배우님. 맞아요. 그 안 맞아요, 보신 맞아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조신은 이제 안성기 배우님 배우님이 했던 역할이 조신이었고 네. 달래가 황신의 이제 배우님. 그다음 컴퓨터 미인으로 네. 그 당시에 했던 네. 황신의 배우님 네. 그리고 이제 모래가 정보석 배우님 맞아요. 배우님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스님이었던 편목. 평목은 최종원 배우님. 배우님. 근데 그 당시 그때 이제 스님이었던 조신이 달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둘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원래 정원자였던 모래가 이제
조신을 죽이려고 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 모래가 나를 잡으러 왔다라는 걸 알게 된 조신이 그렇죠. 이제 아씨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제 요 폐물들 제가 하나하나 다 사모았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떠나십시오. 뭐 이러는 그 장면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들. 딱 그 바로 전에 그 달래란 캐릭터가 낮잠을 자면서 그 꿈을 꾸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모래 그 이름이 뭐였지? 모래가 모래유신, 네, 모래아신. 모래아신 네. 그 캐릭터가 자기를 구하려고 다시 돌아오는 약간 꿈을 꾸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어떤 이제 가족이 돼버린 조신과 애들 둘까지도 있고 맞아요. 이제는 애도 둘을 낳았어요. 맞아요. 랑 이 사람이랑 이렇게 갈등하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조신 한 쪽으로 가잖아요. 이제 네네. 그게 진짜 좀 세게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참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네, 그 연출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겠다라고 한 의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 영화에서도. 네. 그러니까 저는 배창호 감독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꿈이라는 거를 내가 결국은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낼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더욱더 구조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볼 수 있고 집중해서 빠져들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또 있는데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미장센은 미장센, 뭐 인물들 블로킹이면 블로킹, 그 카메라 앵글이면 맞아요. 앵글 이런 것들 너무 잘하셨다. 네. 예. 아, 그 처음에 그 초반부에 그 스님들이 절에서 다 그거 명상하고 있을 때 그 시간 지나가는 거를 조명으로 했잖아요. 네. 이게 하루가 아침에서 낮에서 다시 밤이었나 이렇게 네네. 맞아요, 맞아요. 바뀌잖아요. 예, 근데 예. 배우들은 가만히 있고 밖에 조명만 어떻게 바꿔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그렇죠. 했던 게 아주 하얗다가 처음에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노랗다가 붉어졌다가 맞아요. 어두워졌다가 네. 파래졌다가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하셨을까? 나는 그것도 솔직히 조금 네, 충격. 네. 왜냐면 보통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거면은 점프 컷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네네. 아니면 뭐 해 지는 장면 따로 따로 뭐 찍는다거나. 한다거나. 아침에 새 나뭇가지에서 지저귀고 있고 네. 맞아요. 인서트 한번 갔다가 네. 다시 돌아오고 근데 이렇게 그러지 않았어. 그 시간 경과를 그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무슨 이유였을까? 저는 그게 스님들의 그 어떤 꿈의 기억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꿈을 꿨을 때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할 때 어떠한 시간의 시간성을 상당히 리얼 타임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꿈이라는 시간 타임은 그 시간을 그 조명 하나로 그 리얼 타임을 깨면서 꿈이라는 시간의 속성을 확 넣어주는 느낌이 네. 들지 되게 않았나라는 생각. 몽환적이게 되게 그렇죠. 네, 처음부터 아예 그거를 의도하신 거죠. 네, 좀 그런 분위기를 깔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리얼리즘을 조금 벗어나서 네. 새롭게 한번 좀 시도해보고 싶은 지점이 있지 않았나. 그것도 네. 조명 하나로만.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은 거죠. 그 촬영 관련해 가지고 또 혹시 뭐 특이했다거나 기억에 남는 있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편목이 처음에 이제 평목은 이제 동료 스님 동료 스님, 네. 동료 이었다가 스님이 나중에 나오게 된 이제 조신이라는 안성기 배우님과 황신혜 배우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옷감 같은 거를 장사를 해서 염색하는 염색하는 걸 해가지고 크게 이제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부를 이루었는데 거기에서 비가 오는 날
그 편목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제 시주를 이제 받게 되면서 네.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 안성기 배우님하고 그 이제 편목 스님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편목 스님이 처음에 방에 들어와서 이제 술상을 달래가 차리고 왔을 때 그때 세 명의 대화 씬이에요. 저는 그 씬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카메라를 가운데다가 두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 명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가운데다 두고 유민 감독이 얘기할 때는 비쳤다가 내가 얘기할 때는 패닉을 빠르게 나한테 돌렸다가 아 맞아요. 예. 이게 확 갑자기- 돌아가면서. 맞아요. 근데 그거를 했다는 게 맞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도 하나도 거북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맞아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네. 아 그때 그 대화가 그거 아닌가요? 그 모래가 찾고 있다는 얘기를 맞아요. 그때 처음으로 맞아요. 평목이 그 조신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조신이 이제 약간 쫄게 되는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네. 그 현상금이 달렸다라는 이야기까지 맞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평목이 조신을 되게 하찮은 건 아니고 이게 약간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때부터. 무시하죠. 네. 네. 그 무시하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어떤 거기에 뭐 약간 충격적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평목이 오기 전에 나왔던 장면이 네네네. 달래가 그 그렇죠. 염색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 조신의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보기에는 조신? 회계 네. 담당인 것 같아요. 맞아요, 회계 맞아요. 담당. 네. 조금 여기 점- 그래도 여기 점- 점이네, 이거. 점 있는 네. 그 사람하고 달래가 관계를 갖는 네.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장면도 근데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 천 때문에 맞아요. 그 안에 네. 그 네. 파란색 천들이 쫙 있으면서 그 아름다우면 안 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아름답게 연출을 그 수증기도 막 그렇죠. 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근데 그것도 그거를 사실은 평목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쵸 알게 되고 사실은 네. 근데 그 장면이 안성기 배우님이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의 얼굴을 보여주질 않아요 거의 네. 황신혜 배우님은 거의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관객이 정사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넘어가는 씬이에요. 그러네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그러면서 뭐 밥상먹 자리로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자녀들하고 밥을 네. 먹는 장면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헐레벌떡 그 네. 남자가 딱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장면으로 딱 구축을 하는데 이제 그때 조금 묘함을 느끼죠. 네. 사실은. 조신도 음. 약간 알고 있는 느낌이고 그쵸. 네. 그렇죠. 알고 그거를 있죠. 평목도 알게 돼서 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신을 조금씩 더 무시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평목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더 그런 게 아닐까. 네. 맞아요. 네. 네가 그렇게 해서 도망갔지만 그래서 너 뭔데? 네. 되게 한심한 사람으로 네. 이렇게 그래서 네가 사랑을 쟁취했어? 아니잖아. 달래는 너 사랑 안 하잖아. 맞아요. 약간 요런 뉘앙스가 묻어나는. 좀 깔보죠. 네, 약간. 그렇게 깔보는 부분이 생기죠. 맞아. 그게 또 조신을 건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또 되기도 하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소 하나하나가 이 조신의 감정이 변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정확하게 있어요. 네. 그리고 조신이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술집 사장님한테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맞아요. 있어. 맞아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응. 돌고 있잖아요. 뒤에 그 듣다가 네. 안 듣고 있고. 맞아요. 아웃포커싱은 되어 있는데 응. 거기서 저는 되게 묘한 감정을 느꼈는데 음. 그게 카메라가 술집 사장 쪽에서 조신 쪽으로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트랙하죠, 트랙을 하잖아요. 네, 트랙하죠. 근데 트랙을 하면서 조신이 자기의 이야기를 혼잣말 하듯이 그렇게 하고 근데 그때 조신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 한편의 감정이 저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야기하면 누가 들어도 넌지 알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너 그러다 잡혀가면 어떻게
요런 감정이 드는 찰나에 트레킹하면서 뒤로 딱 뒤에 배경에 이제 그 주인이 나올 때 졸고 있으니까 그 감정이 제가 아유 안 걸렸다 약간 요런 감정도 들고 네.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한 게 뒤에서도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꿈속에서 또 꿈을 꾸고 있는.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어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이게 그 생각을 레이어들이 쌓여 있는 지점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관객은 그때까지도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네. 꿈이라고 생각 안 하죠. 아무도 거예요. 꿈이라고 네. 생각하지 않아. 그 맞아요. 장면을까지도 보더라고요. 응. 그럼 언제 꿈이라는 거를 조금 눈치를 좀 언제 좀 챘어요? 꿈이라는 걸? 네, 이제 이 어떤 파트는 꿈인 파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저는 근데 음. 조금 뭐 처음부터 알긴 했어요. 저는 그리고 네. 저는 사실 마지막에 돼서야 그랬어요? 알아가지고 저는 아예 그 과정들이 꿈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모르고 봤어요. 네네. 아예 못 하고 봤어요. 저는 조금 다른 글을 읽고 봤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스포를 당하고 본 게 있어가지고 저는 모해가 나타났을 때부터 저는 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정혼할 여자가 다른 어떤 스님이 범해가지고 같이 가정을 꾸렸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있으면 세월이 거의 한 10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네. 근데 아직도 그 달래를 찾으러 다닌다라는 네. 것 자체가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어떠한 꿈속의 인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 눈치를 못 챈 게 이 모래아 신이죠. 네, 모래아 신이 달래를 너무 사랑해서 찾아다녔다기보다는 약간 그 자존심이 얘가 긁혔구나 그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노. 네. 네. 그 어떤 뭐 신라 제일의 명검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명검이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를 스님한테 뺏겼다 이게 긁혀가지고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린다. 그렇죠. 그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 저는 사실 끝까지도 이게 꿈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봤던 거예요. 그 장면도 얘기해야 되네요. 마지막에 네. 그 캐릭터의 마지막은 또 엄청나지 않았어요? 그 모래 아신 그때 만나고 또 한 10년 뭐 더 지나서 또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눈 한번 이렇게 대고 나서 대고 나서 자기 손가락 동상 걸려가지고 자르고 자르고 나서 둘 다 늙어서 맞아요. 이제 바닷가 앞에서 네. 딱 이렇게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은 어떠셨어요? 저는 엄청났어요. 그 이렇게 들고 그 장면에서 이제 안성기 조신 캐릭터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잃은 순간 이미 부인이고 애들이고 다 잃고 그냥 바닷가에서 홀로 살고 있는데 그 모래가 딱 와가지고 그 반기잖아요. 그 조신이 네. 살아 계셔서 다행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자기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대사 치지 않나요? 네네. 그런데 그 모래가 그냥 칼 딱 뽑은 다음에 그 페이드로 계속 그걸 맞아요. 넘어갔잖아요. 네. 이렇게 길게 막 그게 막 몇 시간 동안 마치 이렇게 서서 생각한 것처럼 그다음에 안 죽이고 그 머리카락만 이렇게 자르고 네. 간 거죠. 그러니까 이 허망한 자기 복수도 이제 허망해지고 저는 보면서 그 부분이 제일 뭔가 그렇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럴 거면 저럴 거면은 막 그 조신 잡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막 동상 걸려서 자기 손가락도 스스로 잘라내 뭐 눈도 한쪽 그렇게 네. 천하 제일 검객이 눈도 한쪽 잃어버리고 뭐 자기 와이프 아내가 될 사람도 잃어버려
그런데 그렇게 수십 그 나이 들 때까지 그렇게 쫓아다녀가지고 결국 그거 하나 하려고 네. 그게 진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뭐 싫었다는 게 아니고 네. 진짜 허무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그게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결국은 안성기 배우님 조신이라는 캐릭터가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신의 자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 네. 거예요. 거의 모든 네. 캐릭터들이 그렇지 맞아요. 모든 캐릭터들이요. 그러니까 음. 한 인물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욕망과 욕구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자아들이 그 꿈 안에서 이제 판타지가 열리기 시작하는 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스스로 죽인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는 플롯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렇죠. 하지만 그 공포감은 네. 밀려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꿈이 아니었다면 뭔가 약간 허무한 복수 내지는 허무한 용서 뭐 이런 개념이 됐을 그럴 텐데 수도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그게 꿈이다 보니까 어쩌면 모래아신도 조신이고 그렇죠. 달래도 달래도 조신이고 조신이고 편목도 조신이고. 조신일 수 있다. 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지 않아요? 그냥 네, 다시 맞아요. 놓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냥 거예요. 다시 가버리는. 맞아요. 이제 다른 감독님이면 무슨 대사 하나 넣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무슨 대사요? 요 타이밍에서는 뭐, 하나 정도 넣어줘야 멋있는 된다. 대사나 뭔가 설명하는 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않는 게 되게 엄청난 초이스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이거 그냥 이 행동이랑 이 스토리로 그냥 다 관객들이 이해할 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한 게 좀 대단한 것 같기도 근데 해요. 생각보다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황신의 배우 대사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한- 노래만 부르다가 한 1시간쯤? 대사가 그때가 노래 말고 한 두 번 나오나. 네. 뭐. 대사가 그 운막집에서 나오나? 첫 대사가요? 첫 대사가요 아마? 첫 대사가 네. 그거예요. 어디서 나왔죠? 그 조신이 가라고 다 금품 주고 할 때 이렇게 껴안잖아요. 네. 그때 달래줄 때 그때가 대사를- 첫 대사예요. 그때 대사를 하나요? 저희 가시죠 이러면서 같이 거기서가 도망을- 첫 대사구나. 저도 계속 기다리다가 네. 곧 이 말이 첫 대사구나 하고 좀 놀랐어요. 약간 버리고 갈 것 같은 순간에 그렇게 그쵸. 뭐 어차피 지금 뭐 남편 됐고 애도 네. 있으니까 이렇게 도망가자고 했던 대사였던 것 같은데. 음. 네. 그 달래가 황신의 배우가 역했던 달래 얘기가 나와서 생각해 보면 그 인물 자체가 되게 좀 상징적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대사도 별로 없고 네. 근데 계속 똑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죠. 계속 부르고 나중에 이제 나병 환자촌에서 네. 맞아요.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달래는 죽었는데 달래가 남긴 노래는 또 누군가에게서 또 남아 있고 맞아요. 그러네. 저 몰라 그 생각 못했네요. 그 촌에 있는 여자분들이 네네. 다 같이 그거 부르고 다 같이 그 있잖아요. 네.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신이 여기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 노래 때문에 근데 갔더니 이제 소식만 듣게 되는 거죠. 죽었다. 죽었다고.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까마귀들이 있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공간이 네네. 나오잖아요. 그게 거기에 근데 어떤 한 노파가 나왔다가 잠깐 나왔다가 맞아요. 사라져요. 네. 이거 그게 달래인가? 라는 라는 생각도 저도 또 처음에, 들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굳이 왜 넣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달래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뭐 그 신라 시대 때니까 고려장에 관련된 네. 뭔가 장면들이 또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럴 근데 수도 잠깐 있겠네요. 그냥 나오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안 나오잖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그게 약간 사람들이 죽으러 가는 때라는 거를 미리 약간 설정을 하려고 그렇지 않았을까. 네. 나중에 애가 거기 있을 때 이제 나와야 되니까. 맞아요. 네. 둘째 아이가 나중에 아들이 죽죠. 먹을 게 없어서 그 훔치려다가 가축들이 먹는 그 감자를 훔쳐 먹으려다가 죽게 되는 도둑으로 그러니까
애인지 모르고 맞아요. 어른들이 때렸다가. 패다가 보니까 애인데 죽어 있고. 맞아요. 네. 그것도 편집을 상당히 잘하셨어요. 네. 그게 안성기가 애 한 번 아들 한 번 빡 때리고 네. 죽 먹다 나가잖아요. 나가서 이제 거기가 거의 안부 처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곳간에서 이제 부스럭 네. 하다가 퍼벅 해가지고 이제 네. 죽는 장면. 거기는 갑자기 딱 했을 때 저는 안성기 배우님 조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너무 잘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도 그 죽은 평목 스님이 어떻게 보면 조신의 꿈속에서 말해주죠. 또 이야기를 해주죠. 맞아요. 암시를 해주죠. 또 나타나죠. 나타나서. 이제. 그것도 그 얘기를 안 했었네요. 그 평목을 죽이잖아요. 그 조신이. 맞아요. 네. 평목을 왜 죽이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또 평목이 밤중에 이제 달래를 이제 범하려고 가다가 딱 걸린 거죠. 이제 손 잡은 거를 이제 조신이 보고. 근데 평목은 손금 봐주려고 그랬다. 누가 봐도 아닌데. 네, 누가 봐도 아닌데 손금 봐주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 거짓말을 하고 근데 조신이 그 거짓말을 믿을 리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다투다가 그러다가 평목이 그때 다툴 때도 이제 평목이 네 점원하고 그렇게 자고 뭐 어쩌고 네.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긁히게 되는 게 그렇죠. 있죠.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네. 긁힐 만한 모든 그리고 말을 다. 내가 너 신고하면은 내가 그 금을 받을 수가 네, 있는데 맞아요.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신고 안 한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네. 하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긁혀가지고 죽이게까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자기 부하 직원이랑 달래랑은 자는 거는 묵인을 해주는데 네. 편목은 심지어 자지도 않았어. 네. 자려다가 걸린 거야. 음. 근데 편목은 죽여. 음. 그러니까 이런 지점은 조금 네. 생각해볼 필요가 네. 있지 않을까? 자존심을 긁은 게 제일 큰 자존심이 것 같아요. 가장 크다. 계속 이 무시하듯 자존심 얘기하죠. 플러스 자기 신고할까봐 뭐 그런 네, 것도 있을 그것도 것 같고. 같고. 그런 것도 있고. 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편목도 스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님이 가져야 할 어떠한 그 지켜야 할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종교인으로서 또 지켜야 될 지점들이 금욕. 있는데 금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할 지점들이 있는데 조신은 그걸 하지를 못했어. 근데 편목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오히려 내 자신한테 더 화가 나는 지점들이 더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들이 더 있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게 되더라고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신도 그렇고 평목도 그렇고 그 젊은 스님이었을 때 그렇죠. 그때는 자기 자신을 좀 믿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초반에 보면은 그 큰 스님이 뭐 네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지? 뭐 한 10년 됐습니다. 뭐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길이 보이더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등 긁어주면서. 예. 근데 그때 그 달래 아가씨를 보고도 조신이 자기는 뭐 아무런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스님들은 자기 자신을 100% 객관화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렇죠. 오히려 그 노 스님은 그렇게 오래 수련한 그 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솔직하게 그렇죠. 난 다 이뻐 보이더라. 네. 맞아요. 약간 맞아요. 놀리잖아요. 아이 뭐 그럼 너가 나보다 뭐라 그러지? 도력이 맞아요. 도력이 높은가 보네. 맞아요. 막 이러면서 약간 놀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큰 스님이야말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비로소 자기를 좀 더 객관화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도 들고.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되게 윤문식 배우님이시잖아요. 네, 큰 네, 스님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윤문식 너무 배우님. 좋았어요. 네. 야 이 자식. 뭐라 그 대사 있죠. 엉덩이는 안 긁어도 돼. 뭐. 맞아요. 등 긁어달라고 내가 할 때. 엉덩이 긁어달라 그랬냐? 뭐 이런. 좀 더 위로. 그 대사도 나중에 또 나오죠. 또 되죠. 그 또 다시 할머니. 할머니. 운막촌에 있는. 그, 이게 계속 나왔던 장면들이 네. 계속 반복이 반복돼요. 돼요. 네네. 약간 메아리처럼 네. 그 테마들이 맞아요. 이렇게 그 노래도 그렇고 맞아요. 그 노래도 계속
다른 식으로 약간 나오고 음. 되게 엄청 컴팩트하게 너무 잘 쓴 시나리오 같기도 해요. 대사도 그쵸. 많이 없고 근데 꼭 필요한 것만 맞아요, 맞아요. 딱 들어가 있고 없을 때는 없고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 네. 이야기하고 하는 게 맞아요. 없는 하나도 느낌? 없는 네. 네. 그러니까 콤팩트한 게 임팩트 있다라는 네, 말이 네, 네. 사실이라는 진짜로. 이거 러닝 타임도 1시간 짧- 40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1시간 50분인가 그 정도. 아니요, 더 1시간 짧았어요. 네, 1시간 한 3, 40분. 3, 네. 40분 정도? 맞아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짧게 느껴졌어요, 저는. 네. 영화가 길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그리고 약간 불행 계속 이 점점 커지는 불행이랑 음. 어떤 커지는 죄악들도 커지잖아요. 약간 네. 처음에는 근데 그 범하는 것도 진짜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맞아. 지금 시대에서 다시 보니까 그래서 목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네 불 끄고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요즘 시대여도 있을 법한 이야기지 않나? 그쵸. 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 인간의 네. 욕망 네. 맞아요. 욕망과 집착.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 메시지와 주제는 지금도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네.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당시에 성적인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욕구가 더 심했겠다. 왜냐 요즘은 성욕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요즘 시대에는 음. 그 시대는 그렇죠. 사실 그거밖에 없어. 그렇죠. 그게 제일 자극의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스님이란 캐릭터를 네. 쓴 것 같기도 해요. 더 맞아요. 이게 참아야 되고 예, 음. 금기에 대한 금기시되는 사랑에 대한 그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그 조신이 맞아요. 맞아요. 보고 나서 계속 이 생각이 생각이 나는데 나니까. 자기도 사실 생각하기 싫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불상 앞에서 관세음보살님. 네, 그러다가 하루만 뭐 네.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그 구조를 또 마지막에 쓰죠. 네. 그렇죠. 이제 깨어날 때 네. 이제 그걸 기가 막히게 쓰죠. 깨어날 때 진짜 맞아요. 어떠셨어요? 근데 그 나중에 아셨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아셨을 때 어땠어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이게 꿈이었다라고 네네. 하니까 일단은 야 결국 돌고 돌아서 제자리구나. 네. 그냥 그런 생각과 동시에 요즘에 만약에 이렇게 풀었으면은 엄청 욕 먹지 않았을까. 이슈 엄청 됐어요. 네네. 꿈으로 그냥 근데 제목이 꿈이라는 게 그렇죠. 치트키예요. 그렇죠. 이게 맞아. 이게 할 수 있는 저는 거. 이 영화가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시대와 함께 봐야 되는 네.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대의 어떤 배경이나 그때의 생각으로 통해서 본다 그러면 네네. 그러면은 너무 좋은데 요즘 시대에는 이제는 요거를 써먹을 수 없는 시대가 네네. 되어 버린 것 같은. 그렇죠. 거의 네. 오리지널에 가까웠다라고 그쵸, 볼 네.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가 뭐 국사책 문학책에서 받는 뭐 구운몽도 네네. 네. 이런 소재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꼭 요즘 사람들도 한 번쯤은 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꿈 몽자여서 몽적이라는 느낌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어떤 거를 바랄 때 또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꿈을 이루어진다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은 욕망과 자신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의 목표를 잡고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경종으로 울릴 수 있는 영화이지 않나? 네. 라는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꾼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필요한 욕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지점에서 약간 헛된 꿈이나 헛된 집착 요런 거가 비단 조신뿐만이 아니라 캐릭터들마다 그게 다 맞아요. 보여줬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조신은
어떤 이 달래라는 네. 그 당대 최고의 미인 경국지색. 네, 경국지색 네. 무슨 종달새였나요? 뭐 무슨 아, 새가 피를 그 표현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피를 맞아요. 토하는 것 같이 예쁜 뭐 맞아요. 그런 약간 새였죠? 네. 시적인 뭐 이렇게 표현을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을 내가 품고 싶은 그 욕망. 네. 근데 그 결국에는 헛된 욕망이었던 거고. 그렇죠. 근데 뭐 모래아신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이거 잡아 죽이려고 네. 자기 인생을 다 쏟아내면서까지 잡아내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모래아신의 어떤 집착일 그쵸. 수 있는 네. 거고 완전 복수에 사로잡혀서 또 뭐, 자기까지도 망쳐버리는. 네. 그렇죠. 그 달래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원치 않게 어쨌든 그렇게 범의 짐을 네. 당하잖아요. 음.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굳이 조신을 따라갔어야 되나라고 네. 생각해 보면 조신이 사실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쫓아간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내가 내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나는 귀속된다고 생각했던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에 그런 관념에 집착했던 건 아닐까. 네. 맞아요. 도망갈 기회가 있어도 네. 결국엔 또 도망가지 않고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평목도 마찬가지로 맞아.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에서 이 절에서 나오게 된 것도 사실 별거 아닌 이유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아, 그 뭐 술 먹다가 걸려서 네, 뭐 그래 뭐 그냥 맞아요. 나와버렸어. 욕 맞아요, 먹어가지고 그냥 맞아요. 나와버렸어요. 약간 맞아, 맞아, 이러잖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시주 받으러 다니고 맞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 동료 친구의 어쨌든 아내가 된 사람을 어떻게 한번 또 해보려고 네.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헛된 것을 쫓는 네, 네. 그거에서 우리가 참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그냥 인간사 약간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맞아요. 약간 이런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영화를 마지막까지 딱 보게 되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그 저는 스님들도 잘 모르겠어. 스님을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젊은 혈기왕성한 스님들은 몽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꿈을 꿀 수 그럼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스님이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몽정을 꿔도 그게 약간 번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 안에서도. 몽정을 시작했다가 야, 이게,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도 그런 있겠네. 걸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 하루 만에 꿀 수 있는 어떤 몽정기일 수 있는 그 꿈인데 야, 이게 막 그게 그 번뇌가 왜냐면 내가 그러면 안 돼야 되지라는 그런 욕구와의 충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오는 그런 서사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또 들기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몽정 후 잠에서 깼을 때 그 현타 현자 타임 딱 너무 오네. 허무한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일반인이었으면은 그냥 그런 꿈으로 그쵸. 그냥 네네. 끝났을 수도 있는 사실 그쵸. 부분인데 네. 이거는 확실히 어떠한 깨닫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다른 꿈일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사실. 네. 또 종교적 신념이라는 거는 그렇죠. 또 더 크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조금 내가 저 나이 때 꿈을 꿨으면 분명히 저런 꿈을 꿨어도 그냥 야한 꿈으로 끝났었을 수도 그냥 깨달음이 없이 아침에 그냥 좀 맞아. 차리고 그냥. 예뻤다 왕시대 막 이렇게 아, 그런 메시지 팬티 빨간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렇게 그런 생각했거든. 면도 있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눌러버리면 안 되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어떤 모르겠네요. 이게 좀 영화의 포인트랑은 좀 다른 걸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영화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삶과 접목해서 생각해 볼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악몽 같은 몽정을 안 꾸기 위해서는 가끔씩은 이렇게 배설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너무 억누르는 것도 안 좋잖아요. 또 뭐. 근데 그 억누르는 거가
억누르는 것 때문에 사실 더 집착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저는 어렸을 때 음. 오락실 가면은 이렇게 오락실에서 막 친구들 할머니가 막 찾아와가지고 막 뺨따구 때리고 끌고 가고. 예.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오락실 가게 100원만 뭐 해가지고 그러면 어머니가 주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오락실을 다녔어요. 음.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돈 떨어지면 오는 게 그냥 오락실이었거든요. 아. 근데 친구들은 돈이 없는데도 그 남들 하는 거를 네. 계속 구경하고 있고 그 지금도 저는 게임 같은 거 별로 이렇게 안 하는데 별로 빠진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뭐 죄악시하지 않았었기 네네. 때문에 안 빠졌던 게 아닌가. 아 그게 영화 안에 있네요. 그 주지스님이 나는 그저 그 곱던데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네, 느끼는 그게 대로. 그거네요. 그리고 그때는 그 조신 캐릭터는 저는 썩은 나무로만 보이던데 그래서 맞아요. 거짓말하잖아요. 맞아, 맞아. 이러면서 그렇죠. 자기는 마치 그렇게 안 본 것처럼 맞아요. 그게 있네요. 아예 그런- 다 영화 안에 있네요. 네. 네. 디테일이 있네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요. 이미 그걸 깔고 아, 나는 역시 곱던데 네, 하면서 가시잖아요. 그막 꽃 그 처음에 그 달래가 그 가족이랑 절에 왔을 때 꽃도 이렇게 하나 주잖아요. 맞아요. 그 진달래인가 철쭉인가 네, 뭐 이렇게 이렇게 그냥 꺾어가지고 깎아가지고 딱 주시잖아요. 딱 주고. 예. 그냥 예. 참. 이쁜 건 이쁘다고 하고 그거를 막 아닌 척 하는 게 안 그렇죠. 좋다 이런 뜻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안해 하는 거가 계속 사실은 그거를 네. 묵상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더 하고 싶고 네. 괜히 막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받아들임으로써 행하는 것까지로 가지 않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음. 결국은 그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욕구가 행하는까지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지점까지에서의 오는 그 노력과 네. 그런 거는 과연 인간으로서는 막 어떻게 연말을 하고 또 참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런 생각들도 조금 하게 되네요. 그만큼 힘들어서 이 꿈을 꾼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진짜 막 끝까지 가져요. 모든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고 어떤 그렇죠. 이 사랑했던 애도 죽고 뭐 나중에 아내도 그 몸을 팔잖아요. 그리고 몸 그 팔다가 장면 진짜 너무 그다음에 슬펐죠. 그 네. 병 걸려서 죽고 네. 죽는 것도 못 보고 문둥병이라고 하죠. 네. 그 나병이 이제 문둥병이잖아요. 네. 딸은 또 스님이 됐다 그러고 네. 저는 그 장면 약간 그 영화도 생각났어요. 김기덕 나쁜 남자. 감독의 나쁜 네. 남자. 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네 맞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발취한 건데 네.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한테 몸을 팔게 네. 하잖아요. 그때 좀 미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조신 네. 캐릭터가 맞아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성격도 바뀌어요 그때. 네. 엄청 아, 바뀌죠. 맞아요. 성격이 바뀌어. 연기를 아예 바꿔서 하시거든요. 네. 아예. 그때 네. 그 거울 보다가 뒤에서 맞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너 뭐 화내고 누구 남자 만나러 가냐? 소금 장수 만나러 가는 거야? 네.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호줄 만나는 거야? 막 이러면 계속 네. 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음. 참 그 충격 파격적인 너무 영화긴 해요. 파격적이죠. 근데 김기덕 감독님도 그 영향을 받지 않으셔서 분명히 보셨을 그쵸. 거예요. 네.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나오는데 어. 혹시 나쁜 남자를 쓸 때 약간 모티브가 되지 모티브가 않았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배창호 감독님의 그 꿈을 봤을 때 저는 그 당시를 생각했어도 좀 파격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지금 봐도 약간 그러니까요. 지금 봐도 파격적이잖아요, 네. 사실은요. 그렇죠. 오히려 좀 불편하죠. 불편하죠, 지금은 약간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다루기 힘들죠. 힘든 부분이 힘들죠. 되게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이 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여성 캐릭터의 맞아요. 이 불행함이 너무 맞아요. 커가지고 이 네. 그리고 그 여성은 계속해서 성적인 도구로만 만 네, 네, 사용되게 네, 되고 사용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네. 사실은. 네. 네. 근데 그 내면도 너무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또 막
1차원 캐릭터도 아니고 입체적인 캐릭터죠. 입체적이잖아. 그 맞아요. 꿈도 잠깐 나오고 맞아요. 음. 그 다음에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한번 맞아요. 그 애 죽고 나서 그 아 그거잖아요. 아들 죽었을 때 네. 저도 살짝 웃잖아요. 네, 저 네. 그게 충격이었어요. 네, 진짜 셌어요. 맞아요. 네. 그 둘째 아들 남자 네. 사내 아이가 죽었을 때 조신이 막 울고 있을 때 네. 그때 달래의 표정이 비치는데 네. 약간 슬퍼하는 표정에서 순간 살짝 진짜 요만큼 요만큼의 미소가 딱 그때 보이거든요. 연기 좀 대박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딱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러면 자기 아들이 죽어서 슬펐다가 조신의 아들이 죽어서 살짝 미소를 지은 것인가 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네. 되게 기분 묘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음. 자기 인생을 망친 남자가 아픔을 겪는 게 어떤 희열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근데 어쨌든 그 죽은 그죠, 아이가 또 또 나의 자기들, 애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복잡한 되게 묘하죠, 복잡한 묘하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달래의 심정은 또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아들이 제2의 조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다른 여인을 자기 같은 그쵸. 여성으로 만들 수 있는 네. 거에 대한 어떠한 대물림이 끊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는 어떠한 미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냥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딸이 아니라 아들이 그렇죠. 죽었나 보다. 그게 어. 또 다르네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왜냐면 그게 이제 제2의 조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 삼국유사의 조신의 꿈 보면은 그 거기에서도 나온대요. 그 아들을 묻었는데 결국 꿈에 깨서 그 묻은 장소를 가서 팠더니 미륵 석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미륵 보살 석상이. 그러니까 어. 원작에서는 원작에서는 그렇게 아. 나왔다는 지금 제가 그것도 한번 서치를 한번 해봤는데 와. 그게 나왔다. 그것도 진짜 충격적인 거죠, 사실. 아 이름도 그거잖아요. 미륵, 미력, 예, 네, 비슷해요. 비슷한.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맞아요, 미력, 미력인가 맞아요. 네. 와. 네, 이게- 그런 그게 또 삼국유사에 또 써져 있는 조신의 꿈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이명세 감독님과 배창호 감독님이 고증을 또 이명세 감독님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각본에 아. 순서가 아마 그렇게 네. 되나? 뭐 왼쪽에서 어떻게 읽었죠? 그렇게 되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마 두 분이 엄청 네, 그 고증을 많이 하시고 네. 정말 그거에 대해서의 상상력을 엄청나게 풀어나가신 것 같다는 네, 네.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 전에 아마 황진이에서 이명세 감독님이 그 조감독 하셨었고 아, 그다음에 이명세 감독님의 데뷔작 그 개그맨에 네. 또 배창호 감독이 출연을 또 하시고 아 배우로요. 네네. 그런 깊은 관계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럼 엄청 두 분이 엄청 친하신가 보네요. 네네. 약간 그러게요. 선후배로 네.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다음에 꼭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네, 한번 여쭤보신. 그 당시에 또 어떻게 찍었고 막 이런 것들도 엄청 궁금해요. 아, 제가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또 네, 또 이명세 감독님 또 친분이 있으시니까. 네, 친분이 있으시죠. 네, 친분이 있으시니까. 신분이라고 하기에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네. 네, 한번 여쭤봐 주시면 아니면 한번 우리가 한번 모실 그러니까 수 있으면 저희 한번 한 모셔가지고 10,000명 정도 되면 특별 게스트로. 제가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뵙기로 하긴 했거든요. 네. 아, 네. 그러면 그때 제가 한번 물어봐서 저희 혹시 10,000명? 네네. 그때 한번 5,000명으로 할까요? M이나 인정사정 볼 것도 한번 다루면서 5,000명 될 때 한번 5,000명. 아, 근데 이병세 감독이면 10,000명쯤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근데 5,000명으로 5,000 한번 명에서. 네. 근데 어차피 킬러스도 만드셨으니까 아,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보고 한번 네. 킬러스도 얘기하면서 또 네. 이제 인정사정 네, 저 그저께 봤는데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명세 감독님 한 몇 년 만에 작품을 하신 거죠? 한 몇 년만 17년 뭐 20년 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오래됐네요. 네. 엄청 그
저도 주변에서 재밌다고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명세 감독님 그 단편이 아 주변에서 평이 음. 되게 어렵다는 평도 있고,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시네필들은 다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반 관객들은 저게 뭐지 약간 이런 것 같고. 네네. 음. 한번 빨리 극장에서 봐야 되겠네. 다음에 진짜 한번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 킬러스. 그 오늘 꿈 얘기 우리 뭐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되게 어지럽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이럴 것 같긴 해요. 약간 얘기하다가 근데 서로 되게 다른 것들을 많이 관점들이 본 다 것 같아요. 다르죠. 저는 네. 아까 막 그 노래가 그렇게 되는 것도 생각을 못했었고. 예,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사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서로 본 부분, 그러니까 비슷하게 본 네. 부분들과 네네. 또 서로 다르게 본 부분, 또 못 봤던 부분들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재밌네요. 네. 그 네. 되게 훨씬 더 혼자서 봤던 것보다도 더 딥한 영화인 네네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얘기하고 나니까. 근데 그 좋은 영화일수록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네. 뭐 봐지는 관점들도 다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 영화를 먼저 보고 들으시는 게 재밌겠네요. 지금 얘기하다 우리가 보니까 어차피 지금 막 스토리 어떨지 모를 것 같아요. 저희가 하다 중간에 맞아요. 근데 이제 모르고 우리 얘기를 듣는 것보다 네. 한번 보고서 들으시면은 되게 좀 더 재밌게 보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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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보세요. 네. 유튜브에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네네. 네, 유튜브에서 꿈 배창호 네네. 이렇게 치면은 검색하면 아마 바로 나왔던 나옵니다. 것 네. 같아요. 1990년에 나온 영화 꼭 한번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네. 또 다른 영화로 네. 네 저희 다음 잠깐 쉬었다가 또 바로 할 거잖아요. 네네. 어차피 할 거니까. 근데 어떤 영화를 할지는 우리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하면. 아 근데 우리는